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실감 경제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감 경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XR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그리고 MR, 혼합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혼합현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제 그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죠. 필요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통해 보여주고, 가상현실은 현실이 아닌 100%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해서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합현실, MR은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장점을 따온 기술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 홀로그램, 뭐 이 주변에서 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용카드에 붙어 있는 홀로그램인데, 신용카드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 반사형 그램이 붙어 있고, 또 그래서 카드의 고유한 문양을 표현한 3차원 입체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보다 그 관련 실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참 오래전에 그 내용을 한번 올렸었는데, 9월 초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9월 16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면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죠. 자, 이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실감으로 번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수소니, 뭐 태양광이니, 또 풍력이니, 그죠? 2차 전지니, 5G니, 플랫폼이니, 이런 모든 게 성장주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기술로의 단계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실감 경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또 기업들의 투자를 발판 삼아서 성장할 건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아까 이야기한 VR, AR, MR, 홀로그램 등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 기술 활용이 초입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기대, 혁신 성장 추구 및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구조 내 비대면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 타 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뭐 우리가 최근 뭐 7, 8, 9월 달을 보게 되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SK케미칼, 그죠? 태양광과 또 이 CMO 사업, 이제 바이오 의약품 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주문자 생산, 뭐 이런 개념,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CMO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SK케미칼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에스트팜, 그리고 바이닉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었었죠. 그 종목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풍력 관련해서 CS인이라든지 삼강 M&T, 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실감 산업 성장이 초입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실감 경제는 그죠?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경제에 실감 기술을 접목 및 확장시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로 현실과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의 경제를 의미한다. 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가상 그리고 증강 이런 현실 속에서 나름 실감 기술로 인한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기술 구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뭐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주가가 대체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9월 16일 자료입니다. 자, 이제 가상 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뭐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뭐 이런 범 분야 공통 적용 규제가 있고 6대 분야별 과제에서 이 엔터 문화, 그죠?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 현장의 VR, AR 기기 및 콘텐츠 활용 지침 마련한다. 뭐 교육에 쓰고 또 산업에 쓰고 교통에 쓰고 의료나 공공 부분에도 사용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주요국의 실감 산업 육성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실감 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R&D 추진하고 있고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EU, 독일, 중국 다 글로벌 트렌드라는 겁니다. 실감 기술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혁신 성장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산업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선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고 기존 산업과 실감 기술의 융합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AR을 이용해서 드릴 과정이 기존 8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되고 패널 삽입 과정이 6주에서 2주로 줄어들고 그죠? 또 2018년부터 미국 방산업체 로키트 마틴은 우주선 제작과 디자인의 실감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였고 또 독일 BMW 부품 검사 시 AR 앱 도입을 하고 미국 GE가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원격 정비 등 기술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죠? 이게 미국 UCLA 병원에서는 뇌진단 수술에 VR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 분당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및 의대생 교육에 VR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실감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데 페이스북은 2014년 오큘러스 VR을 인수했고 2020년 일본 3대 통신업체인 KDDI와 AR 쇼핑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한편 애플, 구글, 삼성전자와 LG U+는 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AR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글래스가 저는 예상하기로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에. 이제 국내 VR, AR 산업 현망 전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하드웨어 시장이 더 크지만 앞으로 이제 콘텐츠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진다. 양시장 다 커지겠지만 자, 이제 과연 국내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저렇게 실감 기술과 관련된 부분으로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실감 기술이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 살펴봐야죠. 그죠? 국내 실감 기술 수준은 글로벌 대비 크게 뒤처진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미국의 AR, VR 기술 특허 출원이 독보적이지만 개별 기업 측면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고 최근 AR, VR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특허 출원 건수는 글로벌 3위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 규제의 완화와 한국판 뉴딜 등 지원책이 AR, VR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년 1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AR, VR 특허 출원 부분이 월등하죠. 그죠? 2020년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3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 기술 격차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미국의 AR, VR 기술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국가별 상대 수준을 비교하면 이제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하긴 해도 그래도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실감 경제 확산 단계별 관련 부분 보게 되면 이제 동은 아나텍은 VR 제품에 사용되는 오토포커스 구동치과 AR, VR이 핵심 요소이자 고감도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햅틱 IC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정부 정책 수요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에도 매출 성장이 기대돼 최선호주로 선택한다. 단알 부분도 있고 유지역 스튜디오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칩셋 미디어와 그리고 이 동은 아나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동은 아나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동은 아나텍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회사 내용을 좀 조금만 살펴보면, 이 동은 아나텍은 드라이버 IC 설계 전문 팹리스 반도체 업체예요.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내에 이 동은 아나텍의 AF, OIS 드라이버 IC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이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 속에서 갤럭시 A 시리즈 OIS 탑재 수혜를 전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고, 2020년 3분기 매출액은 약 190억 원 매출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7% 성장,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서 17억 원인데 전년보다는 조금 영업이익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 부분들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뒤따라오는 부분이죠. 좀 늦게 온다. 이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의 실적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이런 시대적 흐름, 이 실감 경제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죠. 자,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16일 날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때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1,000원짜리 주식은 우리 이제 이 VIP 회원님들에게는 잘 소개를 안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라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에요. 왜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종목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일단 2,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이 하락으로 내려오던 그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했었던 시점,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았다면 요 라인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자, 이 종목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1단계 상승을 하고, 그죠? 눌림 부분이 요 정도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이 2단 상승을 하러 가는 시점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위치인데, 여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요 라인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함께 같이 놓여져 있죠.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종목 부분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이제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 종목을 내일 매수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지 마시고, 그죠? 이 종목이 이러한 추세, 9월 달에 시장이, 이 코스닥 시장이 12% 급락했었던 흐름 속에서도 나름 이렇게 조정 부분이 양호하게 나온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 월봉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종목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일봉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고,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월봉 큰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월봉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종목이 종가상 최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쉴 수는 있어도 더 상승할 힘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실적은 별로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실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받고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지금 갖고 가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9,500원 요 라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저항을 받고 쉴 수 있는 흐름인데, 이 추세대, 새롭게 추세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추세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항 라인을 받았지만, 그래서 내일은 한번 이 오버슈팅이 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쫓아가지는 마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는 흐름들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최근 들어서 외인 기간 쌍끌이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아주 완벽할 만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아침부터 세게 올라가면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왜 올랐느냐? 그죠? 이 실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칩스 앤 미디어. 자, 이 종목도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칩스 앤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 칩 팹리스 중심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재개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라이선스 매출이 없었으나 로열티 매출이 여전히 지속되고, 그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로열티 매출이 분기당 10억 원을 달성하면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역시 매출액이 YOY, 제가 이 YOY 발음이 참 안 돼요. 여튼 매출액이 한 12.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4.3% 증가하는, 그래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칩스 앤 미디어도 상당히 기술력이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해요. 자,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게 보시면 일봉에서 이 고점을 뚫을 때까지,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전 고점을 뚫는 과정 부분, 그죠? 요 라인 부분이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그죠? 9월 16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 라인 부분이 이제 요 타이밍이었었는데, 장대 음봉을 내고, 장대 음봉을 냈는데 거래량이 없이 냈습니다. 별로 거래량이 크지 않았죠. 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죠. 그죠? 요 최근에 보게 되면 거래량을 크게 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은 내집 구역으로 바라보는 구간이고, 오히려 지금 이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물량을 더 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아까 동원하나텍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 칩스 앤 미디어도 일봉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확인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회사의 내용이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월봉을 자주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큰 거래량. 잘 보시면 이 거래량을 터뜨려서 일단 매집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 라인 부분에 이제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끌고 왔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크게 가져갔겠죠. 즉, 그 바탕이 뭐냐? 실감 경제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고, 사실은 이 칩스 앤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회사죠. 그죠? 작년에도 실적이 양호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다가, 그죠? 이 로열티 매출하고 라이선스 매출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 그 조금만 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2015년에 설립이 됐고 100개 이상의 칩 설계 수주, 주요 250여 개 세계 반도체 기업 사용 예정이고, 그리고 신규 밸리체인 확대로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하고 또 홈 가전 부분 매출이 전년비 증가하는 흐름이고, 그 속에서 이제 기존 비디오 IP 제품 확대는 물론 컴퓨터 비전 IP로의 제품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이 기존 칩 제조업체 중심에서 IT 플랫폼 회사로 확대. 그래서 뭐 이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업체 공급 계약 체결되고 있고,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인 이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비디오 IP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중장기 성장이 긍정적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다가 눌림목 흐름이거나 이런 라인 부분의 매수 흐름, 뭐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이러한 회사 흐름들을 내용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장 흐름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구나 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건 뭐예요? 큰 눌림목이 아니라, 그죠? 이 5일 이평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 타겟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